네, 9월 15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운동을 정부가 장려를 하는 바람에 2주 동안 쉬고 오늘 첫 강좌를 하게 됐네요. 쉬니까 좀 어떻습니까? 나는 애기봉이라고. 자, 제가 2주 동안 쉬면서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지금 상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뭐 다른 때도 상수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제 그렇게 사용한 거는 별로 없어요. 2주 동안 계속해서 글만 썼어요. 집에서 글 쓰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 팔개 위대성 있잖아요. 팔개. 팔개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게 정말 뭐랄까 뼈에 사무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와서 와닿는 거예요. 옛날에도 팔개 공부는 좀 하긴 했는데 너무 숫자 쪽으로 내가 치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개는 약간 등한시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정산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이 제자라고 해서 종도를 하는데 종도들이 도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건곤감리 진성같으니라 팔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개를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순정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거 많이 주워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팔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거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책도 좀 보긴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지역책 이렇게 두텁잖아요. 전부 다 한자 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렇게 번역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읽기는 읽어서 이제 알긴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게 그렇게 와서 닿지를 않더라고요. 숫자처럼. 그래서 이거 숫자하고 연결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2주 동안 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연결 이게 과연 될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역 팔개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진짜 재밌겠구나. 그래서 전번에 그 유인물 나눠드리고 하던 거 그거 반의 반도 지금 그 연재를 안 한 거예요. 그 유인물로 다 때려쳤어. 때려치우고 그래 팔개로 들어가자 이제 그런 거지 지금. 근데 참 더 연관이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일본 팔개의 필연성 그랬잖아요. 팔개의 필연성. 팔개를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부터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팔개를 왜 만들었고 우리는 그걸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좀 들어갈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그 팔개를 그으신 분이 복희시잖아요. 복희란 분이 팔개를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그었는지 생각들 해보셨나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늘에서 계시를 주어가지고 그렸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에서 계시를 계시 누구든지 계시 받은 거지. 그럼 그 사람 뭐 계시 받아요? 다 계시 받는 거지. 근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이 내가 어느 날 불현듯 어떤 영이 나한테 와가지고 뭘 일러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다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됐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질문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복희 씨는 팔개를 그었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팔개를 그었느냐. 그거부터 밝혀야 돼요. 근거가 뭐냐. 복희 씨가 팔개를 그은 것은
그은 해, 복시가 8개를 그은 해를 갖다가 갑자년이라 해요. 우리가 지금 갑자을초 병인 60갑자를 60년만 남으시 돌아오잖아. 그렇게 그걸 맨 처음에 쓴 갑자년이 뭐냐면은 복시가 복희 8개를 그은 해, 그때로부터 일갑자예요. 그럼 그 전에는 간지가 없었어요. 태세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 전에 102년 전에 나온 게 뭐냐면 하도라는 게 나왔어요. 하도하면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복희씨가 8개를 긋기 이전에 102년, 정확히는 103년 전인데 그때 황하에서 이제 신령스러운 그 말 한 팔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황하에서 나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말 한 필이 나왔는데 그 등짝에 무늬가 흰 무늬, 검은 무늬가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로다가 나타났다. 그걸 하도라고 한다 했잖아요. 102년 전에 나왔는데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긴 봤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대로 세월이 흘러서 102년이 지나고 103년 차 됐던 해 복희씨가 그걸 풀이를 해가지고 8개를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8개가 나왔느냐 하면은 하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 그 얘기죠. 하도를. 근데 왜 복희씨는 하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면 되지 굳이 8개를 긋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원인은 굉장히 간단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그건 뭐 어디서 먹어. 자, 하도가 위대한 거죠, 사실은. 모든 도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하도하고 낙서가. 그 문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도대체 이걸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면은 숫자로 돼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1에서 10까지 숫자로 돼 있잖아요. 지금도 숫자가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뭔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 복희씨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복희씨는 깨달은 분이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을 하느냐 그 고민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치는 이치인데 왜 어렵냐면은 안 보이는 걸 얘기했잖아요. 숫자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수리 이치를 말한 거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럼 하도의 숫자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그 속에 들어있는 눈에 안 보이는 저 형상 속에 들어있는 무형의 진리를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게 하도였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도의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다가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도가 맨 밑에는 1육수, 위에는 27, 동방에는 38, 49, 중앙에는 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형상으로 물상이나 형상,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위에 있는 건 뭐라고 해야 되고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맨 밑에 있는 것은 땅이구나. 땅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팔고 이제 공개로 그린 거고 이거는 위에 있으니까 제일 높은 거는 뭐냐면 하늘이잖아요. 이건 하늘이고 땅이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겨울로 본 거예요. 이걸 여름으로 보고 겨울, 여름 그러면
봄하고 가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봄하고 가을을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어떤 걸 봄이고 어떤 걸 가을이라고 해야 하느냐. 그 어떤 걸 봄이라고 해야 돼요? 우선 3하고 4를 놓고 보세요. 3은 홀수잖아. 4는 짝수고, 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동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상동감이 있다고 봐요? 3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2거든. 1 더하기 2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홀수하고 짝수가 합했다. 즉 음과 양이 합했다 그 얘기지. 음하고만 합하면 상동감이 없어요. 양이 양하고만 합해도 상동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조화가 벌어지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은 음과 양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1 더하기 2 음양이 조화를 이뤘으니까 이걸 봄이라고 보고 요거는 가을로 본 거예요. 4는 뭐냐면은 1 더하기 3이잖아요. 또 2 더하기 2 홀수끼리 짝수끼리 합한 거라지. 그럼 이게 홀수끼리 합하고 짝수끼리 합했다는 그 얘기가 뭐냐? 여기서는 다른 것끼리 합한 거고, 다른 것끼리 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결혼을 할 적에는 남자하고 남자끼리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면 그 자연계로 말하자면은 파종,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거고, 씨를 뿌릴 때는 음양이 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는 뭐냐면은 남자는 남자, 아들은 아들, 딸은 딸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반은 아들이고 반은 딸이고, 이게 반은 음이고 반은 양이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나올 수는 없어. 이게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벼냐 벌이냐 그런 걸 갈라내는 거예요. 근데 봄에 그 씨를 뿌릴 때는 말이죠. 그 씨만 보고서는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봄은 우리가 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지린. 이건 오를의 그렇게 얘기해요. 오를의. 이건 어질다 그러잖아요. 왜 어질다 그래? 봄을. 다른 것끼리 섞여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끼리 섞이니까 어떻게 돼? 막 어질러진 거지 이제.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사과는 사과, 배는 배 다 갈라져 이렇게. 쭉정이는 쭉정이 알고 전부 다 갈라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다만 그렇게만 생각을 해. 어진 게 어떻게 착해? 어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저분하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봄하고 가을을 놓고 볼 때 어떤 게 어지러워요? 봄이 어지러워. 봄이 아지랑이 더 많이 끼고 실제로 봄이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만물들이 한겨울 그 차갑고 어두운 그 구덩이에서 다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찬란하게 눈이 휘둥그레지죠. 어지러워 이게. 근데 가을이 되면 뭐냐면은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니까 가을은 뭐냐면은 어딘지 모르게 차분해. 봄은 들뜬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오행이에요, 오행. 아무튼 요거하고 요거는 위고 아래고, 그러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요건 봄, 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빛과 어둠을 가르쳐게 여기하고 3하고 4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더 밝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건 태양으로 본 거고 이거는 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곤, 감리 이렇게 얘기한 거라지. 건공 감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설명이 있겠지만 우선 큰 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는 이 하도는 숫자가 1에서 50, 10까지 10개인데 8개는 8개밖에 안 그려요. 아니 숫자는 10개인데 복희 씨가 하도를 바탕으로 8개를 그었다고 한다면은
숫자가 10개면 그래도 10개를 그었어야지. 10개를 그었어야지 왜 8개를 긋느냐. 이제 그런 의문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8개를 그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8개 선문 보세요. 2개가 빠져야 돼. 빠진다면은 어떤 게 빠져야 돼요? 여기서 뺀다면은 자, 그 8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숫자는 무경이더라. 형상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근데 형상이 없는 것 같다가 형상이 있는 걸 비교해서 숫자고 그 매치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하는 거죠. 8개는. 자, 지금 이 10개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게 2개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야 보이는 거고, 중심에 있으면 안 보이지. 가운데 있으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여? 그 5하고 10이 빠진 거지, 지금. 나머지 8개는 이래서 그 50만 2개를 뺀 숫자, 그게 8개였지. 그 다른 데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5가 지금 중심에 있으니까 5라는 숫자가 빠져야 되는데 복귀되는 5선풍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가운데 있는 거는 안 보인다 그랬으면 숫자 5가 빠져야지.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런 질문하죠. 그러면서 9는 지금 표면에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복귀 8개에도 9가 들어가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9가 분명히 겉에 있는 숫자잖아요. 복귀 8개는 1에서 8까지만 있지 9는 없어. 10은 빠져 중앙에 있으니까 5하고 10은 중앙에 있으니까 10은 빠지는 게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5는 중앙에 있는데 왜 5선풍이라는 개를 갖다가 그렸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왜 9는 표면에 있는데 왜 저 8개는 빠졌느냐 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하고 8개에서 말하는 5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하고 8개에서 말하는 1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도의 이름 밑에 있잖아요. 8개의 1, 버키드의 이름 뭐냐면 꼭대기에 있어. 벌써 다르잖아요. 그부터가. 또 버키드의 2는 여기 있잖아요. 1권체 2태태 여기 있잖아. 동남방에 있는데 2는 남방에 있어요. 지금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어느 방에 배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2하고 6이라는 숫자를 같이 묶어버렸어요. 이게. 안팎으로 이렇게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홀짝홀짝 전부 다 10개 숫자를 갖다가 2개를 한 쌍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5개를 그려야지. 만약 개를 그린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중심을 빼니까 4개만 그려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4개를 그린 거예요. 4개를 그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0을 빼니까 숫자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음량을 묶어버렸어요. 이게 음량을 묶어버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음량이 인데 그게 4개 중심 빼니까 사방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8개가 나온 거거든요. 하도는 4를 말한 게 아니라 5방을 말한 거예요. 지금 중심까지 5방. 그 음량으로 돼 있는데 음량은 똑같아. 근데 이게 5방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는 2, 5, 10 10개 숫자로 나온 거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는 4를 말한 게 아니라 5를 말했더라. 음량이 5로 벌어지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요거는 음량이고 요거는 오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량 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도는 음량 오행에 관한 기록이고 복기도 8개는 뭐냐면 오행이 아니란 말이지. 오행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8개밖에 없는데 음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방으로 벌어진 거. 이걸 사상이라 그래요. 상이 하나가 있으면 그 속에는 반드시 음양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요걸 팔계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제 식방 또는 식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속에 하도 속에 2, 5, 10만 있는 게 아니고 2, 6, 12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 지금. 2, 5, 10은 금방 나오잖아 이게. 숫자 1에서 10까지 10개니까. 그럼 요게 천간이야 이제 나중에. 요게 천간이고 2, 6, 12는 지지가 돼 이제. 그럼 2, 6, 12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하도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천간은 뭐 금방 찾으니까 지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 속에 있는 게 지금요. 천간과 지지가 있고 복희씨는 천간과 지지를 가리킨 게 아니고 팔계를 가리킨 거예요.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늘 천간이고 하나는 땅 지지고 하나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천간 2, 5, 10인데 2, 6, 12 이 속에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찾아보세요. 한번. 어디 갔어요 지금? 16은 차에 이렇게 1, 6은 자? 차해. 해자축? 네. 그럼 해자축이 해자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인묘?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임묘. 뭐 이거 사오? 이거는 신유? 예. 그럼 토가 없네요. 진수축이. 계절에서 나가서 맞아요. 맞는데 요 그렇게 1이 6으로 변하고 5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5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5가 들어가지. 그래요. 네 군데 다 들어가요 5가. 예. 그러니까 8개밖에 없는데 지금 1, 6, 2, 7, 3, 8, 4, 9 8개 숫자가 8개인데 50도가니까 10개가 된 거고 근데 이건 따로따로 본 거예요. 근데 5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1을 6으로 만들고 즉 생수를 성수로 만드는 그걸로 보면은 2개가 더 붙어. 그렇잖아요. 이게 5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작용을 하잖아요. 토가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작용을 하는 그걸 빼버리고 그냥 반위에서만 보면은 토가 2개밖에 없는 거지. 그걸로 계산하면 2, 50이 되는 거고 토가 겉으로 튀어나와서 작용을 하는 걸 보면은 2개가 더 붙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2, 6, 12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도 속에는 10하고 12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형상이 없어 지금. 물상이 없더라. 활기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물론 목화토금수라는 그런 형상이 이 속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솔직히 목화토금수 그거는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형상을 가리킨 거는 뭐냐면 팔계예요. 예를 들어서 목 그러잖아요. 3판 목 그러잖아. 팔계는 목이 있었어요? 본래 팔계에는 오행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2, 4, 8밖에 없는 거예요. 음양이 사방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만 있는 거지. 만약에 음양이 오행으로 벌어졌다면 팔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 사람들이 진계하고 손계, 진장나무하고 손장나무를 진장나무는 이제 양목이라고 하고 손장녀는 음목이라 해요. 그 진선은 목이고 그 다음에 건태, 건금하고 태금, 금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그 계산을 보면은 양이 많고 음이 적고 뭐 이제 그런 걸 따져서 그렇게 붙인 거지. 원래 복희씨는 그런 목화토금수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늘, 땅, 해와 달, 눈에 보이는 거 물상을 가리킨 거지. 전혀 달라요. 만약에 복희씨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행을 말하려고 했다면은 이런 걸 법규 8개를 그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도만 갖고 하지. 그것만 갖고 해도 충분한데. 근데 그 오행, 모카통수라는 그 오행은 그거 가지고 그 만물의 형상을 형상하고 대입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8개를 오행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경우에는 오행하고 8개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죠, 그게. 근데 우선 그렇게 하려면은 8개를 갖다 제대로 먼저 알아야 돼. 오행은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세상에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8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8개 권태진 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은 그걸 왜 8개를 갖다가 3효로 그려야 되고 또 왜 괴를 8개로 해야 되느냐,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효는 이렇게 쓰잖아요. 효도 왜 이렇게 써요? 똑같은 X자 2개예요. 이게 무슨 자인데요? X자 어디 가서 내가 이게 뭐죠? 이렇게 X자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했죠. 형태가 X자지. X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일 멀리 벌어진 거예요. 제일 가까이 가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일 가까이 가는 건 요거하고 요거예요. 요 십자가 제일 가까이 가는 척경을 말해. 근데 넥슨 대각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제일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요걸 X자는 뭐냐면 곱셈 표시예요. 곱셈. 요건 덧셈 표시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덧셈, 곱셈, 빼셈, 남셈 그 부호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데에는 깊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뭐냐면은 대수 쓰면 뭐예요? 넓고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곱셈을 하면은 덧셈보다 어떻게 돼? 금방금방 벌어지지. 근데 덧셈은요, 그건 벌어지는 걸 위주로 한 게 아니고 뭘 목적으로 해요? 더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음과 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에요. 남녀가 합궁하는 걸 10이라 하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할 때는 덧셈하고 빼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창조를 한 게 아니고 있는 기존의 것이 뭐냐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 곱이고 줄어들면 나누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덧셈, 곱셈, 빼셈, 나눗셈, 사칙연산, 그러니까 네 가지의 법칙이 다르잖아요. 왜 하필이면 계산하는데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왜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돼요. 그 자동차도 바퀴가 4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강의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세발 자전거도 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걸 몰라. 근데 불안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안정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안정된 숫자는 4지. 짝수가 안정된 거지 홀수는 안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 3이라는 숫자는 뭐죠? 안정을 말한 게 아니라 홀수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 발전하는 거. 그 숫자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홀수는 홀로 된다고 하잖아요. 홀수는 주로 하는 기능이 뭐고 짝수는 뭐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짝수는 뭐냐면 짝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라 중심에서 벌어지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그냥 이렇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그러니까 짝수는 전부 다 뭐냐면 중심에서 겉 표면으로 벌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홀수는 뭐냐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표면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요. 맨날 안방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언가 구상할 때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계획하고 공부하고 할 때는 조용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할 때는 안에서 일이 돼요. 이게 밖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활로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짝으로 써야 되고 그게 인생살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칙연산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칙, 양에도 두 개가 있고 음에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법칙을 갖다가 기본적인 법칙이라 해서 사칙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팔계는 뭐냐면은 전부 다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하늘은 이렇게 되어 있고 땅도 세 개로 되어 있고. 근데 요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효라고 부르더라. 근데 효를 이렇게 쓰더라. 근데 이건 X자는 뭐냐면은 예자라 그랬잖아요. 무슨 예자? 베어낸다 그 얘기예요. 베어낸다, 쪼갠다, 가르다 그런 얘기지. 그 3이라는 숫자는 가려는 거거든요. 칼날이 하잖아요. 그래서 풀베는 기계를 예촉이 그래요. 예촉이 그때는 예자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칼도자를 이렇게 써요. 풀벨 예자 이게 지금. 근데 요것도 풀벨 예자. 어쨌건 두 개의 예를 갖다 썼어요. 그거 갖다 효라 그래요. 그럼 효는 무슨 효자냐면은 본받을 효자 이거죠. 효도 할 때 효자가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효도 효자가 원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가 지금 또 이렇게 써버려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왜 두 개를 써놓고 본받는다. 본받을 줄 알아요. 여기 본을 받는다. 본받으려. 그 본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모범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앞장서 모든 거 보여줘. 하늘을 가르고 위에 것은 뭐냐면은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는 거예요. 배렸죠. 하늘을 베어내고 땅을 베어내는 거죠. 베어낸다는 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걸 갖다 걷어낸다 그 얘기예요. 자, 머리, 요거는 몸통이에요. 머리통, 몸통. 머리통에는 하늘의 순이란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몸통에도 깨끗한 음식이 들어가야지 지저분한 게 들어가면 병들어요. 그 전부 다 베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삼효로 그린 건 뭐냐면은 하늘, 땅, 사람을 갖다 전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잡것들을 전부 다 베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걸 제대로 깨달은 게 천지를 본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용어 하나하나에도 조상들의 슬기가 배어있더라. 이제 그 말이죠. 세계효, 삼효로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건깨잖아요. 건깨는 하늘 같은 거예요. 여기서 괴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일설상같이 이게 안 돼. 일이고 이게 벌어지면은 쪼개서 자.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나면 세 개가 나와요. 일설삼극이라. 그럼 몇 개요? 전부 다 몇 개가 돼? 이거까지 합하니까 아니 세 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6개. 세 개하고 하나인데? 4개. 근데 왜 6개? 이게 나중에 이제 갈라지 밑으로 나가고 음양으로 갈라져.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열로 갈 때 하는 얘기지. 그거는 우선 빼놓고 여기서만 얘기하자. 그럼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럼 보세요. 이게 열차. 일석삼극이라 했잖아요. 갈리는 거는 세 번 갈라요. 근데 요 한 개에서 나오는 개가 지금 몇 개라 그랬어요? 일석삼극이라 했으니까 세 개라 했지. 그럼 전부 다 몇 개가 돼요?
이게 본래 한 개인데 이게 본래 한 개인데 여기서 파생하는 개가 세 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그걸 입증을 해야 이제. 변하는 걸 말한 거니까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게 변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 그럼 이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변화가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변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섯 개로. 우선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부터예요. 그걸 이제 말한 게 부키도거든. 맨 처음에 이게 음으로 변해야지 이제. 그 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강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택계예요. 한 번 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변해야지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또 변하는 거. 그세 맞아요. 손은 조금 볼까? 요게 이거고 요거 되는 게 이거고 합해서 변해야죠. 이게 둘이. 그러니까 요거 그렇게 돼야 돼. 이태택 삼리하 사진에 그대로 가는 게 지금요. 일권천 이태택 삼리하 사진에 복귀도 그대로 가잖아 지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했으니까 이거는 요거 남았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요건 그대로 두고 요게 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스톱을 해야 돼요. 여기 또 변하는 게 뭐냐면은 밑에서 그렇죠. 위로 올라가네.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게 변해야 돼 이제. 요게. 이렇게 돼. 이게 육강수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변해야죠? 밑에. 아니 위에가 요거하고 요거 변해야지 이제. 예, 예.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은 이건 그대로 두고 요거하고 요게 변해야 돼. 이게 7간산이고 맨 마지막은 이거죠. 그러니까 일관천이 팔구지로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일관천의 목적은 뭐냐면 팔군지를 만나야 돼. 그래야만이 부부가 합궁이 되는 거고 천지가 이제 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만나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땅의 사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거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만 우선 얘기를 해야 돼. 하늘이 변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의 괴상으로 변하더라 그 얘기예요. 땅이 변하는 것도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일사상극이라. 이래서 셋이 벌어지고 이래서 셋이 벌어지고 천부경 일사상극이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근데 일사상극인데 변하는 건 세 번 변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네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지. 하늘에는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늘 사상, 땅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하늘 사상도 네 개고 땅의 사상도 네 개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움직이는 지체는 3이죠. 3효니까. 근데 그 결과물은 뭐냐면 4라는 거예요. 그 천부경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잘 알잖아요. 삼사성환이지. 삼사성환은 이걸 가르친 거지. 그게 또 어렵네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산물을 이렇게 볼 적에 어떤 것이든 간에 만물을 변할 때는 주인공이 있어. 그 주인공은 반드시 선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형상은 반드시 네 가지로 보여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잘 못 보면은 공부 하나만 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러잖아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거야. 근데 껍데기 안 본단 말이야. 전곡을 찔러야 되잖아요. 주역이 왜 나왔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 이 우주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이는 거, 형상 있는 보이는 거, 하나는 안 보이는 거, 두 개예요.
유형과 무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형을 음이라고 하고 무형을 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꾸로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무튼 음과 양 두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유형과 무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유형이나 무형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짝으로 드러나 이렇게 짝으로.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반드시 삼으로 드러나.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고 하지만은 그 실제적인 주인공은 음양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그 갈라진 존재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갈라서 갈라진 존재가 음양이지 그 짝이지. 주인공은 뭐냐면 갈르는 힘 그걸 양이라 그래 이제. 근데 그 갈르는 힘은 반드시 세 개로 돼 있더라.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가 있으면 그 속에는 신은 세 개가 있어요. 움직이는 거는 신이라 그래요. 그 신하고 영의 개념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로 말하면 영은 그대로 영이지. 신은 1이고 이게 가장 기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신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일신이라 하지 이제. 일신. 근데 1은 3으로 벌어지니까 3신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0은 뭘로 벌어져요? 그럼 숫자가 벌어진다고 하면 10으로 벌어지죠. 0은 4로 벌어져요. 4로. 예. 지금 이게 하나지만은 세 개로 벌으니까 4로 해요. 이게 나중에 짝수의 근본이 이게 짝수의 근본이거든. 이건 홀수의 근본이고 0은 뭐냐면은 1이 움직이게끔 마당을 말하는 거지. 0은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거죠. 음으로 가는 거는 이제 2, 4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2, 4, 8 이렇게 가는데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하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냥 무형을 말해 그냥. 근데 그게 땅으로 내려오면은 땅의 음량하고 합해서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돼요. 그래서 4라는 숫자가 될 적에 뭐냐면은 비로소 형상이 이루어져. 2 갖고는 안 돼요. 음량 갖고는 되질 않는 거라고. 반드시 4개가 있어야 돼. 그건 철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1월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신이 있어. 1월 성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도 사지가 있어요. 얼굴에는 사관이 있고 이목구비에 사관이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도 바퀴가 4개가 있어야만이 안정적으로 달리는 거지 3개 바퀴 갖고는 힘들어요. 그건 사고 나게 딱 안성맞춤이라 이제. 그래서 2주 동안 내가 쉬면서 도대체 지옥하고 천부하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 있잖아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전에는 시간이 좀 쫓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2주 동안 쉬면서 아무 데도 안 나갔어요. 그냥 계속 글만 썼어요. 야, 진짜 2주 동안 쉬기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유인물이거든. 지금 쓴 것만 해도 한 30쪽이 넘어요 지금. 근데 썼다가 고치고 썼다가 고치고 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나와요. 표현을 또 바꾸고 맨날 그 짓 하가 그 짓 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쓰시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나도 몰라. 이렇게 딱 쓰다 보면은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이 나왔지만 하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 10개의 숫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숫자라고 하는 건 무형의 이치학이다. 근데 무형의 이치를 범인들이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천지에 있는 만물 형상을 통해서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형상을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상은 그 겉으로 드러난 거지. 드러난 거는 뭐냐면은 사방으로 벌어진 거죠. 하도는 동서남북하고 중심까지 합하니까 2, 5, 10 한 거고 이거는 2, 4, 8 한 거고 우리가 사과를 3번 가르면은 3번 가르잖아요. 3번. 3번 가르는 이유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3번을 갈라야만이 내면에 중심점이 생기고 표면에도 중심점이 생기잖아요.
중심점이 생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외가 서로 관통한다는 얘기지. 중심점이 없으면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표면에 6개가 생기고 내면에 1개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3번을 가를 적에 가능하냐요. 그 3번을 가리지 않으면은 2번만 가려면은 중심점이 상하밖에 안 생기잖아요. 표면에 내면은 중심점이 없어. 그것도 중심점은 맞긴 맞는데 그거는 겉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3번을 갈라야 되는 이유, 즉 삼묘로 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3까지 가야만이 내외가 다 통해버리게. 그래서 보이는 거는 갈라진 쪽은 8개니까 8개만 그렸지만은 그 속에는 뭐냐면은 안 들어있는 게 없어. 이게 천부경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돼버리게. 그래서 1이 3번 갈라서 1서 3 그리면서 3, 4 성안이더라. 그런 게 빈틈없이 그 이치가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앞으로 이게 밑에 전부 다 양이 있어. 양이 있고 이건 전부 다 하늘사상이라고 하고 음이 있으면 음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그래. 이게 지금 사진내잖아요. 침대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를 이해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랬으니까 뭐냐면 저 땅 속에서부터 양기가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거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요? 이게 하늘 사상인데 무슨 땅이야. 하늘에 있는 물. 이게 하늘에 있는 건데 어떻게 땅이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생각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알아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땅이 아니야. 이제 하늘이 하늘이에요. 하늘 사상이지 어디 이게 어떻게 땅의 사상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그 하늘의 그게 이제 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사진내하고 오순풍 있잖아요. 이게 참 묘한 놈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자세한 거는 이제 하늘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진손이 그래서 장남장녀라고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장남, 이거는 장녀 그러잖아요. 똑같이 밑에 양이 있고 밑에 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늘 밑으로 다 내려왔어요. 음이 지금 하늘 밑으로 내려온 음이고 이거는 뭐죠? 하늘이 요것만 보면은 땅 밑으로 내려간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조금 아까 이거는 하늘 밑으로 내려온 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하늘 사상이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는 땅을 얘기했다는 거.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 밑으로 내려갔다서 틀렸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걸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땅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진이 올라오는 거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야. 이건 허공에 밑에 양이 있는 건 뭐냐면 허공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뭐냐면 땅을 발판내서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사상, 땅의 사상 그 의미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1번천이 8번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 이거는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봐야 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하 양면으로 변하는 거지. 원래는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원래는 중심에서 벌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 찾아야 돼. 그걸 말한 거는 이제 감리죠. 감기하고 있겠는데 자 숙제를 드려요. 지금 이거는 누구든지 아는 거야. 1번째 이티테. 그건 뭐냐면은 그냥 순서대로 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걸 말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밑에서 변하면 이게 음이 돼야 돼. 이게 그럼 음이 돼가지고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간 거는 만나려면 그 궁극적으로 여기서 만나요. 8군에서 만나게 되죠. 그럼 그걸 찾아야 돼 이제. 그럼 보세요. 숙제가 아니라 시간 5분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1번이에요. 여기 사진 내잖아요. 손하다. 오선풍이지. 우선풍이. 오선풍이 진짜. 그럼 두 번째 변하는 거는 요게 변해야지. 요게. 그럼 뭐예요? 이거지. 이중호. 이어중. 그다음에 요게 두 개가 한꺼번에 변해야죠. 요거지. 요게 두 개가 변하면 이제 요거 하나만 남았어. 요건 그대로 요게 변해야지 이제. 이거예요. 그럼 요거 그대로 두고 아랫게 변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아랫게 변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변해야죠. 요거 두 개 변하고 요거 두 개 변하.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오선풍 요게 삼리와 칠간산 좀 더 홀수로 가요. 홀수로 끝나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게 이 밑에 그러면은 이게 7하고 2하고 합해서 9가 되고 그 다음에 6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합해서 9가 나와. 그 다음에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진네 진짜.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 8번지로 이제 변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일관천으로 시작한 거라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1, 2, 3, 4, 5, 6, 7, 8 순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밑에서 변하는 건 뭐냐면은 1이지. 1, 5, 3, 7 이렇게 가. 홀수로 가. 그러면서 하나는 하늘 사상, 그 다음엔 땅의 사상, 하늘 사상, 땅의 사상. 칠간서 땅의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천지. 요거는 천이죠. 이태 때니까 천. 요거는 지죠. 또 요거는 사진내 천지. 천지. 짝수. 그렇죠. 짝수. 그러면서 하늘 사상은 하늘 사상끼리 가고 땅의 사상은 땅의 사상끼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연구를 많이 하세요.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은 법기도에서 어떻게 문학도가 왜 변하는지 그게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 5가 땅의 사상 아니야? 예, 땅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 사상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천지지 이게 땅. 그다음 하늘, 그다음에 이게 삼리하니까 하늘이잖아요. 땅, 그다음에 이거는 칠간사니까 땅이고. 하늘, 땅. 예, 천지 이렇게 나오는데 홀수 1, 5, 3, 7 홀수가 다 끝나면은 이로서 이제 뭐냐 음이 시작하더라 그 얘기지. 이거 참 발견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글쎄요. 보고 또 보고 이제는 환하게 보여요. 하도 이제 그 꿈속에서도 이게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지역이 진짜 이 만물의 원리 또 계산하는 거 만물을 보서 계산해야 돼 앞으로요. 지역은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런 걸 통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런 감이 와네 이제.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물하고 나하고 일체가 돼버려 이제. 그게 신인 합발 그 경제로 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오늘날 지역 그 학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그냥 책 가지고 뜻풀이하고 맨날 그래 이제. 원령이정. 네. 그런 거 누가 몰라. 안에 한번 얘기했지.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숫자로 하기 때문에 이게 1, 2, 3, 4 이거는 뭐냐면 홀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또 그 숫자가 그럼 과연 나한테는 뭔가? 그럼요.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그렇죠. 내 속에서 지금
내가 변하는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속에서. 내가 변하는 원리. 이거는 1, 2, 3, 4 이건 뭐냐 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 원리 저기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거 뭐냐면 음을 위주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고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양을 위주로 한 거예요. 양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홀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1하고 2가 똑같은 하늘 사상이지. 3하고 4도 똑같이 하늘이고 뿌리가 같잖아 이게.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뿌리가 달라졌어. 3하고 7도 이게 뿌리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져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너무 넓어지네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다음 시간 이제 하도의 숫자하고 뭐야 이제 복귀도의 숫자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했습니다.